야간 자습이 끝난 뒤 교실 불을 끄고 나왔다. 복도에는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계단 쪽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켜져 있었다. 화면 속엔 교실에 남아있는 내가 보였다. 분명 나는 복도에 서 있는데 화면 속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해서 뒤돌아봤지만 교실은 비어 있었고 불도 이미 꺼져 있었다. 다시 CCTV를 보니 화면 속 교실도 텅 비어 있었다. 대신 복도 화면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다음날 CCTV 점검 기록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나보다 반 박자 늦게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아침마다 이용하던 승강기는 늘 한 박자 늦게 문이 열렸다. 어느 날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지하층 표시등이 켜졌다. 문이 열리자 체육관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다. 이 시간엔 닫혀 있어야 할 층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울 속에서 내 등 뒤 공간이 비어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땐 평범한 2층이었다. 마침 수업 종이 울렸다. 친구들은 방금 나를 1층 계단에서 봤다고 했다. 다시 탔을 땐 승강기 거울에 길고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급식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다시 들어갔지만 식당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배식 창구에 메뉴 카드 하나만 남아 있었다. 오늘 날짜는 아니었다. 그 카드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적혀 있었다. 그때 조리실 스피커에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식사 인원 1명 추가. 주방 불이 잠깐 켜졌다가 곧 꺼졌다. 다음날 급식은 평범하게 나왔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다만 식판을 정리할 때마다 하나가 꼭 빈다. 청소구역이라 과학실에 혼자 남았다. 표본 병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 모형이 있는데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다. 팔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바로 세우려는 순간 뒤에서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리병을 정리하고 뒤돌아보니 사람 모형이 나를 향해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때 불이 꺼지고 비상등만 붉게 켜졌다. 그림자가 바닥을 따라 기어왔다. 불을 다시 켰을 땐 모형은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어딘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바뀐 건 확실했다. 또 다시 과학실 청소하는 날이 됐는데 과학실은 2명이 청소하라는 규정이 생겼다. 체육대회 준비를 마치고 밤늦게 강당을 정리했다. 관중석은 비어 있었다. 그때 무대 위 마이크에서 잡음이 났다. 전원은 꺼져 있었는데도 소리는 이어졌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습 때 했던 말에 처음 듣는 말이 섞여 있었다. 여기까지 왔잖아. 커튼 뒤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박자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무대 조명이 하나둘 천천히 켜지며 아무도 없는 관중석을 비췄다. 마지막 조명이 강당 마이크를 비췄다. 도망치듯 체육관을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체육관 점검 날엔 아무도 없는 무대에 막을 내리고 점검을 한다. 보충 수업이 끝난 뒤 음악실 문을 닫으려는데 안에서 박자가 들렸다. 누군가 메트로놈을 켜둔 것처럼 일정한 리듬이었다. 문을 열자 음악실은 텅 비어 있었다. 피아노 위에 메트로놈은 멈추어 있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박자는 점점 느려졌다. 마치 사람 숨소리처럼. 문을 닫자 그제야 소리는 멈추었다. 음악실은 현재 공사로 사용이 금지됐다. 아직도 음악실을 지날 때 그 소리가 들린다. 야자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마지막 칸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바닥 밑으로 물이 새고 있었다. 관리실에 전화하려는데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내 벨소리였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그런데 발은 하나뿐이었다. 불을 껐다 다시 켰을 때 칸은 비어 있었다. 물이 흐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잘못 봤구나 생각하며 손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그 칸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창고에서 체육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고 바닥은 빗물로 젖어 있었고 내가 맡은 일은 물기 제거랑 물품 정리였다. 공 하나가 저절로 굴러가더니 멈췄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건드렸을 리가 없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젖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열었지만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고 비도 이미 그쳐 있었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창고 문이 안쪽에서 잠겼다. 안에서 문을 천천히 닦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왔을 땐 창고 바닥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그날 이후 비가 오지 않아도 창고 주변이 젖어 있다.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고 있었다.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맞은편에서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맞은편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빌린 책이 아니었다. 책을 펼쳤는데 곳곳에 밑줄이 그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가끔 내 책에서 그 밑줄을 보곤 한다. 졸업식 리허설 날 내 자리에 의자가 없었다. 이름표도 번호도 붙어 있지 않았다. 선생님은 명단을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음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은 부르지 않고 건너뛰었다. 사진 촬영 때 단체 사진 속에 빈 공간이 하나 생겼다. 그 자리는 어색할 정도로 정확히 한 사람 크기였다. 앨범 인쇄본을 받았을 때 졸업 앨범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줄이 추가돼 있었다. 열람주의 현재 인원수와 맞지 않음.